네, 얼마 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과세 범위라든가 세율이 바뀌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지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LA 사시는 분들은 우리 변호사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캘리포니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위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재현이고요. 현재 최재현 법률그룹의 대표로 한인타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유산상속법이고 그 외에도 이민법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요 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는요, 네. 그 상속세 면제 범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면제 금액이요. 네네. 그래서 아마 1,158만 불까지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자산을 미국으로 옮겨와 상속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나타났는데, 네. 아무래도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네. 상속세 면제 금액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상류층한테 조금 더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그렇죠. 보이고요. 네. 일단 기존에 저희가 그 상속세 면제 금액이 1,158만 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만큼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거의 뭐 한국으로 하면 130억 정도가 되죠. 네. 예, 그 정도까지 재산은 이제 상속세 없이 상속인한테 상속을 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인데요. 네. 이제 그 금액이 초과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상속세를 정부에서 한 40% 정도 상속세를 매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면제 금액을 1,158만 불에서 350만 불까지 좀 내리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재산이 그 상속세를 내지 안 하셨던 상속세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도 좀 이제 앞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실 분들이 좀 많아지겠죠. 네. 예. 네. 네, 변호사님. 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가 폐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스텝업 베이시스가 어떤 건가요? 예,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나오는 것인데요.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구매를 하고 또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주식을 1불에 사서 나중에 10불에 팔았을 때 그 9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저희가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스텝업 베이시스는 이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면은 그 구입한 가격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그 시장 가격으로 측정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좀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30만 불에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려서 그게 100만 불이 되셨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시면 네. 원래 같은 경우는 그 7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네. 그것을 만약 상속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 부동산을 물려받고 나중에 그거를 뭐 150만 불에 팔았다고 하면은 네. 그 양도소득세는 처음에 그 7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어지고 네. 그 돌아가셨을 때 시장 가격 100만 100만 불 불부터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가격이 150만 불까지 올라가면 그 5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예, 부모님이 처음에 최초에 구입하실 때는 30만 불에 구입을 하셨는데 네. 우리에게 물려주실 때는 이게 이미 100만 불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차익인 70만 불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텝업 베이시스가 그걸 막아준 거죠. 그 그렇죠. 세금 내는 거를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그만큼 그 7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떤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점 때문에 상속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런 양도소득세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만약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그 부동산을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하시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증여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뭐 지금도 네. 처음 구매 가격에 대해서 기준을 두니까 네.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증여가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스텝업 베이시스가 폐지가 된다면.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면제 금액이 상속 네. 면제 금액이 이제 증여 면제 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1,158만 불까지 상속 증여세가 없는데 네.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350만 불로 내려가게 되죠. 네. 예. 근데 그 살아계실 때 증여를 또 1년간은 15,000불까지는 개인당 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증여를. 1년에 15,000불. 예. 네. 그 350만 불의 계산이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다 싶으시면은 네. 매년 15,000불씩 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시는 방법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가 폐지될 것을 예상한다면 예. 이 기존에 부모님이 상속을 해주셔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증여가 낫고 예, 예. 또 1년에 15,000불씩은 세금 없이도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19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프로포지션 19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로포지션 19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고 이제 2월 16일 올해 2월 16일부터 이제 프로포지션 19이 이제 행정부의 명령으로 이제 실안이 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부동산을 물려주셨을 때 부모님은 옛날에 사시면 옛날에 사셨을수록 그 재산세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물려주셨을 때 그 자녀도 그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물려받았었어요. 예, 그게 이제 프레포지션 58에 의거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서 자녀들이 물려받았을 때 그거를 본 거주지로 쓰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주거나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은 재산세를 재측정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재산세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옛날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싶다면 그 본 거주지로 이용을 꼭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높은 재산세를 내셔야 될 거예요. 네, 네네. 네, 네. 프로포지션 19 이런 내용이었군요. 예, 예. 네. 자, 오늘 또 최재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유산 상속 계획,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이건 필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재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